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먼저 알아야 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음식물에 들어있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게 분해하고 흡수하는 거, 우리 소화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뱉는 거,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거, 요거를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죠. 세 번째, 흡수된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에 있는 세포로 운반해 주는 거. 이제 온몸을 돌고 돌아야 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순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혈액을 걸러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거. 이거를 우린 배설이라고 부르죠. 아래 사람의 기관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람의 기관계는 어쩌고 어쩌고 개로 끝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었던 것처럼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요렇게가 대표적이고 또 뭐 신경계, 면역계 이런 애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자, 영양소의 흡수 및 이동 보면 소화계는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분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분해해서 작게 만든 다음에 흡수까지 하는 걸 우리가 소화라고 해요. 분해까지가 소화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영양소가 뭔지 알아야겠죠? 영양소는 몸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하는 영양소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뭐 추가적으로 뭐 무기업류나 물 이런 애들도 다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영양소의 소화를 볼 건데 그 3대 영양소에서 탄수화물은 녹말이라는 커다란 형태의 탄수화물로 우리가 섭취를 하고요. 식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이라는 보통 고기에 많이 들어있죠. 또 이런 유제품 같은 데 있는 지방 이런 거를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은 전부 다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게 분해하는 소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어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냐면 여기 포도당의 형태가 될 때까지 이 녹말을 쪼개고 쪼갭니다. 아미노산의 형태가 될 때까지 단백질을 쪼개고 쪼갤 거고요. 지방산과 여기 모노글리세리드, 얘는 좀 이름이 어려운데 이걸 우리가 앞으로 한 글자씩 따서 모글세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지방산과 모글세의 형태가 될 때까지 이 지방을 찢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일단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겠죠. 그럼 입에서 이제 침이 나와서 침 안에 있는 그 유명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첫 번째로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분해되고 나서 이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위로 가면 위액이 나오는데 위액은 아까 분해됐던 탄수화물 말고 두 번째 단백질이 처음으로 분해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위액에는 뭐 염산도 들어있지만 일단 펩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하고요. 그 다음 위를 이제 넘어가면서 위에 문이 열리면 십이지장, 즉 소장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애들과 만나게 되는데 옆에 있는 쓸개한테 쓸개즙을 받고요. 또 옆에 있는 이자한테 이자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십이지장, 즉 소장의 이제 도입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소장의 소화 효소까지 모두 받게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면 쓸개즙은 이제 또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소화 효소들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화학적으로 작용하는 소화 효소들이에요. 하지만 쓸개즙은 화학적으로 뭔가 분해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긴 이제 해파리 3마리를 조금 더 자유분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뭔가 분해되지는 않았죠. 그냥 이들의 이제 자유도가 올라갔을 뿐입니다. 분해되는 건 얘네가 이제 다리가 뜯어진 이런 모습이 분해가 된 거죠. 그래서 쓸개즙은 뭐 이름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효소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액도 중요한데 이자액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3개의 효소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아밀레이스 안 씹고 삼킬까봐 한 번 더 넣어주고요. 그 다음 트립신, 아까 펩신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펩신, 트립신, 단백질 분해 효소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만나게 되는 효소예요. 그래서 라이페이스라는 효소가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을 모두 이제 뿌려주고 나면 이제 소장에서 소장
소화 효소를 이제 분비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탄수화물을 또 최종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말테이스라는 효소, 그리고 단백질의 최종 효소인 펩티데이스까지 만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아주 작은 단위체로까지 모두 분해가 완료가 됩니다. 자, 영양소의 소화 보면 음식물 속 영양소는 입, 식도, 위, 소장을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즉 쓸개나 이자는 지나는 게 아니죠. 지나는 길에 쓸개랑 이자가 본인들이 이제 쓸개즙이나 이자액을 뿌려주는 거지 여기를 음식물이 직접 통과하는 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보통 소화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잘게 쪼갰다면 우리 흡수할 일만 남았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소화를 통해 잘게 푸신 영양소들이 흡수되고 어떻게 이동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양소의 흡수는 소장의 용털이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용털은 아주 미세한 털들을 얘기하는데 소장 이제 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건에 있는 작고 수많은 그 털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용털에는 두 가지 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암죽관이라는 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혈관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혈관이겠죠. 그렇게 두 관이 있는데 그 두 관에서는 서로 다른 걸 흡수를 해요. 첫 번째 여기는 이제 물을 좋아하는 물에 잘 녹는 애들이 흡수가 되고요. 그래서 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무기염료는 뭐 금속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나트륨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무기염료입니다. 또 그리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진이라는 뜻을 가진 이제 수용성 비타민들이 이제 물에 잘 녹아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물에 녹아서 운반이 되고요. 그다음 물에 잘 안 녹는 이렇게 기름에 녹는 애들은 이제 지용성이라고 부르죠. 이런 애들은 뭐 지방산이나 모글새 그리고 여기 지용성 있죠.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이런 애들이 암죽관이라는 특수한 관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흡수가 모두 끝났다면 온몸으로 이제 분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온몸을 돌 수 있는 심장으로 가줘야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 심장으로 가는 과정을 보게 될 건데 일단 첫 번째 아래에 있는 소장의 용털에서 흡수가 된 다음 첫 번째 지용성 영양소는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심장으로 갑니다. 하지만 수용성 영양소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간을 들렀다가 가요. 요 간은 검문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는 이제 영양소가 너무 많다면 간에서 어느 정도를 압수해 가요. 그래서 이거는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쓰자 해서 여기다가 어느 정도 영양소를 축적하고 적정량만 이제 심장으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심장은 적정량의 수용성 영양소와 이제 스트레이트로 받는 그 지용성 영양소를 싣고 이제 온몸을 돌게 됩니다. 자, 왼쪽에 용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기관계의 콩팥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관계의 구성은 소화계에서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게 간, 소화계입니다. 그리고 대장, 수분 흡수를 담당하는 소화계예요. 그 다음에 호흡계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숨 쉬는 거랑 관련된 애들, 순환계는 심장이랑 그 피랑 관련된 애들, 그리고 배설계는 오줌과 관련된 애들이고요. 메인은 콩팥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배웠던 이제 소화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이 좀 써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화효소 보면 우리 방금 그림 보면서 소화효소 전부 다 하나하나씩 짚어갔죠. 마지막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여기 보면은 방금 심장으로 가는 길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수용성 영양소 흡수하고 그 다음 핏줄을 통해서 간이라는 검문소를 거친다고 했죠. 그 다음 심장까지 가고요. 또 지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이 아니라 암죽관으로 흡수가 된 다음에 혈액이 아니라 림프관이라는 지용성 영양소들만의 이제 특수한 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의 흡수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죠.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건 우리 온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호흡과 관련된 기체들이죠. 그래서 산소의 흡수, 세포는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한다. 이런 세포호흡을 이제 해내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산소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흡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호흡계는 공기 중의 산소를 몸속으로 흡수하고 몸속의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까지를 호흡계라고 불러요. 산소를 흡수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흡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아래 보면 숨을 들이마시면 외부의 공기는 코 기관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숨을 내쉬면 또 반대로 폐에서 기체 교환,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공기가 이제 몸 밖으로 나갈 건데 그 기체 교환한 공기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이 돼 있겠죠. 자, 산소 흡수 볼게요. 폐로 들어간 산소는 모세혈관을 거칩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간 다음 온몸으로, 일단 심장으로 가야지 온몸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 배출은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혈액에 의해, 이 친구도 혈액에 의해서 갑니다. 즉, 이 호흡계는 전적으로 순환계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폐와 조직세포에서 기체 교환 원리, 이 원리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폐와 조직세포에서 기체 교환은 기체의 분압차라고 되어 있는데, 분압이라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압력을 얘기를 하긴 하는 건데 이제 기체별로 다 각자 다르게 압력을 확인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체 전체의 압력이 아니라 산소는 산소끼리,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끼리 이제 압력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원인으로 인한 확산이 주 원리입니다. 자, 이 확산에 대해서는 이따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ATP,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폐포, 우리가 들이마신 숨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오고요. 또한 그 모세혈관에 이제 산소가 꽉 찼다면 조직세포로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이거는 폐에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심장을 거치고 온몸으로 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열심히 쓰레기를 만들어 놨으면 그 쓰레기들을 모세혈관으로 뱉어야겠죠. 이건 온몸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모세혈관으로 뱉어진 그 이산화탄소는 폐포를 통해서 다시 날숨으로 나가게 되겠네요. 여기는 또 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래 보면 혈액이 순환하는 이 순환계에 대해서 볼 건데, 폐순환 그리고 온몸순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온몸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폐순환을 통해서 산소를 리필해 와야 되죠. 그럼 리필해 온 그 산소를 온몸으로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몸 순환을 거치고, 그럼 이제는 쓰레기로 가득 차서 돌아오겠죠. 그럼 다시 폐로 가서 그 쓰레기 처리를 하고 또 산소를 리필 받습니다. 그럼 또 가서 온몸에다가 산소를 주고 쓰레기를 처리해 오고, 이런 방식으로 폐순환과 온몸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원리입니다. 자,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아래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심장에서 맨 처음은 어디를 보통 얘기를 하냐면 좌심실을 보통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좌심실이 가장 두텁고 힘이 가장 강한 곳이에요. 힘이 강한 이유는 멀리 있는 온몸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심실이 한번 펌핑을 하게 되면 이제 뚫린 구멍으로 혈액들이 나갈 건데, 사실 위에서 혈액이 오는데 위에서 혈액이 온 다음에 이 위에는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닫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좌심실이 펌핑을 하면 이 혈액들이 왔던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는 닫혔으니까 구멍을 통해서 어딘가로 갑니다. 이 심장 안쪽에 구멍이 있어서 이 심장 뒤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온몸으로 이제 가게 되죠. 조직세포라고 돼 있는데 이 조직세포는 뭐 팔, 다리, 손끝, 발끝에 있는 모든 세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로 가서 뭘 하냐면 영양소랑 산소를 채워주죠. 그럼 세포들은 신나서 채움을 받고 나서 이제 만들어진 쓰레기를 다시 혈액으로 뱉게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제 혈액으로 뱉으면 그 쓰레기를 잔뜩 짊어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우심방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럼 우심방에 있는 혈액들은 다시 우심실로 내려가고요. 똑같이 판막이 닫힙니다. 그럼 이 우심실이 펌핑을 하면 이번에 또 심장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번에는 온몸이 아니라 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로 가서 열심히 가져온 이산화탄소나 노폐물 같은 쓰레기들을 폐에다 다 갖다 버리고요. 폐에서 산소를 다시 리필받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또 좌심방으로 간 다음 좌심실로 내려가서 또 온몸을 돌게 됩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랑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산소를 많이 갖고 있어서 동맥혈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렇게 돌아오는 이 파란색 부분은 이제 쓰레기를 열심히 가져왔고 쓰레기를 처리하러 폐로 가는 이 파란색 부분은 쓰레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옅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맥혈이라고 부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동맥혈이 동맥에 흐르는 피가 아닙니다. 자, 여기는 온몸으로 가는 대동맥, 여기는 대정맥인데 대동맥에는 동맥혈이 흐르고 대정맥에선 정맥혈이 흘러요. 하지만 심장에서 나가는 요게 이제 폐동맥이고 폐에서 돌아오는 게 폐정맥인데 폐동맥에서는 더러운 정맥혈이 흐르고요. 폐정맥에서는 깨끗한 동맥혈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몸을 순환하는 체순환의 경우에는 동맥의 동맥혈, 정맥의 정맥혈이 흐르고요. 폐로 들어가는 폐순환의 경우에는 정맥의 동맥혈, 동맥의 정맥혈 이렇게 반대가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외호흡, 내호흡 나오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외호흡은 폐에서 우리가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 뱉는 거. 내호흡은 우리 온몸 안쪽까지 들어와서 이제 세포들이 혈관한테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 버리는 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의 작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분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혼합기체에서 각 기체가 차지하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압력이 나눠져 있는 건데 산소는 산소대로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대로 산소가 많다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산소가 적으면 산소를 흡수하는 거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이산화탄소를 뱉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 따져준다는 거. 그 다음에 각 기체의 분압의 크기와 이동 방향을 보시면 산소는 폐포에 가장 많죠? 우리가 방금 먹은 거니까요. 그 다음 걔네가 들어왔으니까 모세혈관에 그 다음으로 많을 거고요. 거기서 또 조직세포한테 전달을 해주니까 조직세포에 그 다음으로 많겠죠. 그 말은 뭐냐? 제일 많은 여기서 그 다음 많은 이쪽으로 이동하고요. 그거보다 더 적은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산화탄소는 그럼 당연히 정확하게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불렀죠. 물질이 압력이나 온도, 여기서는 압력을 얘기하는 건데 압력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 간단하게 우리 투명한 물 속에 잉크방울 하나를 떨어뜨렸을 때 그 잉크방울이 그 방울째로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으로 퍼지게 되죠. 그렇게 자동으로 퍼지기 때문에 확산에 의해서 기체 교환을 이루면서 ATP가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정맥혈, 산소가 적어서 더러운 피, 동맥혈은 산소가 많아서 깨끗한 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랫부분 개념 바로 확인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만나도록 할게요.
자, 1번. 이것은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하는 거, 소화가 되겠죠. 근데 이를 담당한다고 했으니까 소화계라고 하셔야겠네요. 두 번째, 세포호흡에 필요한 이것은 호흡계를 통하여 몸속으로 흡수된다. 우리가 흡수하는 거 산소죠. 그 다음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에서 최종 소화된 영양소는 소장 내벽의 융털로 흡수된 후 심장으로 이동한다. 너무 맞는 얘기죠.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는 소화계와 호흡계를 통해 아니죠. 영양소는 소화계와 순환계를 통해서 이제 온몸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하다 보니까 3번을 먼저 풀었네요. 2번 볼게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는 순환계 아니죠. 호흡계를 통해서 들어오죠. 마지막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 쓰레기죠. 혈액에 의해 폐로 운반되어 나간다. 폐로 운반돼서 폐에서 날숨으로 나간다고 했죠. 다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양소랑 산소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소화계, 이제 음식물 먹는 거죠. 그래서 흡수한 영양소랑 호흡계, 기체 흡수하는 겁니다. 흡수한 산소는 당연히 순환계, 즉 피를 통해서 이제 온몸으로 움직이죠. 순환계의 구성은 심장, 혈관, 혈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죠. 모든 기관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순환계가 가운데서 이제 교류를 시켜준다,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영양소의 이동,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혈액에 의해 심장으로 이동한 다음에 심장의 펌프 작용으로 온몸으로 가는데, 여기서 온몸으로 가는 심장의 펌프 작용은 좌심실에서 일어나겠죠. 산소의 이동, 폐에서 흡수된 산소는 대부분 혈액 속 적혈구 내부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아이가 있죠. 그 헤모글로빈이 이제 산소들을 하나하나씩 들고 심장으로 이동하고, 또 심장의 펌프, 좌심실의 펌프질로 인해서 온몸의 조직세포로 이제 리필을 하러 떠나겠죠. 자, 이제 노폐물 배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배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배설물 하면 보통 똥을 많이 생각하는데 요거는 전적으로 오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학에서.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요 쓰레기들이 있는데, 순환계를 거쳐서 호흡계로 이제 날숨으로 CO2를 뱉을 수도 있고요. 배설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물질을 버리게 될 수도 있는데, 탄수화물과 지방은 모두 탄소, 수소, 산소, CHO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 때문에 이산화탄소 나오고요. 수소 때문에 이제 H2O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끝이 아니라 요놈의 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가 추가적으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 아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배설계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세포는 이제 영양소, 소화계를 통해서, 또 산소, 호흡계를 통해서 먹은 다음에 세포호흡을 하면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고 나서 노폐물들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물이랑 이산화탄소만 만들어서 보통은 이제 날숨을 통해서 폐로 다 버리면 그만인데, 요놈의 암모니아가 단백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 가서 해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더 이상 암모니아가 아닌 물질로 바뀝니다. 요소로 합성이 되고요. 요소로 합성이 되면 그 아이를 콩팥에 가서 콩팥에서 걸러가지고 오줌으로 바깥으로 버리게 되죠. 이 요소가 우리 배설계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노폐물의 생성 보시면 탄단지가 세포호흡을 통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제 물이랑 이산화탄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요놈의 암모니아가 단백질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노폐물 배설은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요놈의 암모니아가 이제 독성이 강해서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이 됩니다. 요거는 요소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콩팥에서 이제 오줌으로 배설이 되고,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날숨으로 배출되고요. 기체의 형태로. 또 물은 주로 콩팥에서 오줌, 액체의 형태로 배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배설계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우리 양쪽에 콩팥이라고 하는 옆구리에 두 가지 기관이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콩팥은 양쪽에 이렇게 강낭콩 모양으로 있고요. 뭔가 관이 방광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오줌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신장에 겉질이라는 게 있고 속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장의 겉부분과 속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런 구조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자, 콩팥 동맥. 동맥은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었죠? 심장에서 나와서 어딜 갔냐? 여기 지금 콩팥에 온 겁니다. 그러면 콩팥 동맥에서 온 혈액들이 사구체라는 굉장히 꼬여있는, 말려있는 이 혈관을 통해서 막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막 돌면서 사구체에서 돌아가는 그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이제 물질들이 다 빠져나오게 돼요. 혈관 밖으로. 그럼 그 아이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얘네가 흡수를 해주는데 그 흡수해주는 아이가 보먼주머니입니다. 보먼주머니라는 주머니로 혈관 속에 있는 물질들이 쭉 빠져나오게 돼요. 그럼 그 쭉 빠져나오게 되는 물질들이 요 노란 관을 통해서 막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냥 바로 버리지 않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냥 무식하게 사고체에서 돌려가지고 물건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안 버린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모르고 버린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비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막 서성입니다. 서성이는 동안 요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빨간색 줄들 있죠. 이게 이제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에서 모르고 버렸다 싶은 거 다 다시 주워오고요. 그리고 실수로 안 버렸다 한 거 다 전부 다 다시 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모르고 버리는 걸 모세혈관에서 다시 줍는 걸 재흡수라고 부르고요. 또 실수로 안 버린 걸 버리는 과정을 분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정비를 모두 마친 쓰레기들은 이제 세뇨관을 통해서 노란 넓은 곳으로 이제 모이게 돼요. 여기는 이제 집합관이라는 곳인데 이 집합관을 통해 모이면 요 아이들이 이제 오줌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모두 다 걸러졌다면 요 가운데 부분 콩팥 깔때기로 오줌들이 모여서 오줌관을 통해 쭉 내려가서 오줌이 지나가니까 오줌관이겠죠. 방광에서 저장을 했다가 어느 정도 오줌이 차오르면 이제 신호를 보내서 요도로 배출이 되게 되죠. 오줌 생성 과정 보시면 방금 그림에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여과는 뭔가 거르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걸러주는 거. 여과, 콩팥동맥, 심장에서 온 걸 얘기하는 거죠. 사구체로 들어간 혈액이 일부가 압력차에 의해 보먼주머니로 빠져나가요. 막 돌면서 주변으로 튀어나간다고 했죠. 그 다음 단백질, 지방, 혈구와 같이 분자량이 큰 물질은 여과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거르는 거기 때문에 조그만 물질들이 통과해서 넘어가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물, 무기염류, 아미노산, 포도당, 요소 이런 애들. 근데 우린 이 요소를 버리기 위함이었으니까 잘 버려진 거죠. 근데 아까 실수로 버린 걸 다시 줍는 재흡수가 있다고 했고 모르고 안 버린 걸 이제서야 버리는 분비라는 게 있다고 했죠. 자, 재흡수는 원료. 원료는 오줌이 되기 전에 일단 한번 걸러져서 만들어진 아이를 원료라고 부르는데 이 원료에서 좀 가공을 해야 진짜 오줌이 됩니다. 원료가 아까 그 노란 관, 세뇨관을 따라서 이제 서성이면서 원료 속의 여러 가지 물질이 모세혈관으로 이동해요. 실수로 버렸으니까 다시 줍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우리 열심히 필요해서 먹어놨는데 이걸 왜 버립니까? 다시 재흡수 시켜야겠죠. 또 무기염류와 물은 필요한 만큼 재흡수를 시키고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버리게 되고 일부 요소도 재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요소가 재흡수되기 때문에 요소는 100%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분비. 사구체에서 여과되지 않고 모세혈관에 혈액에 남아있던 요소, 실수로 안 버린 거 이제 버려야겠죠? 그리고 크레아틴과 같은 노폐물이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실수로 안 버린 노폐물 뒤늦게 버리는 작용. 자, 여기 보시면 능동수송이라고 돼 있죠. 능동수송은 아까 우리가 했었던 확산이랑 좀 반대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능동수송은 ATP가 필요합니다. 즉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흡수도 능동수송 중의 일환입니다. 자, 왼쪽 부분 순환계 적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아래 요소. 요소는 이제 암모니아의 독성을 감추기 위해서 간에서 합성되는 물질이라고 했죠. 암모니아보다 약 10만 배 정도 독성이 약하다. 암모니아처럼 수용성이지만 적은 양의 물로 배출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요소로 얼른 전환을 한 다음에 버리게 되죠. 배설계 작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콩팥 어떤 애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단원의 마지막 기관계의 이제 통합적 작용인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요 네 개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콜라보가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 놓은 거고요. 오른쪽 보면 좀 디테일하게 나타내 있죠. 요거 그림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 문제풀이에 도움될 수 있도록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했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림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래 개념 바로 확인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만나겠습니다. 자, 개념 바로 확인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 중 주로 콩팥에서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건 물입니다. 또 폐에서 날숨에 섞여 기체로 나가는 건 이산화탄소겠죠. 4번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통해 발생한 노폐물은 순환계를 통해 이것과 배설계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노폐물 버리는 거니까 배설계에서 액체 버리고 호흡계에서 기체 버리셔야겠죠. 자,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는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뀌는 거 맞고요.
배설계는 세포의 대사작용으로 발생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 맞죠? 3번. 다음이 설명하는 이제 기관계를 써달라라고 했는데,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작게 쪼개는 거, 소화계입니다.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 흡수하는 거, 호흡계죠. 소화계를 통해 흡수한 영양소, 그리고 호흡계를 통해 흡수된 산소를 운반하는 거, 순환계입니다. 마지막, 요소 등의 이런 쓰레기들을 오줌의 형태로 밖으로 버리는 거, 배설계가 되겠죠. 자, 탐구활동 보겠습니다. 이제 콩즙으로 오줌 속의 요소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 실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2호 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9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류수 요소 용액 요 그림을 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첫 번째 세로줄에 증류수 쭉 깔았고요. 두 번째 세로줄에 요소 쭉 깔았고요. 세 번째 세로줄에는 이제 정상인 사람의 오줌. 정상인 사람의 오줌이니까 당연히 똑같이 요소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 BTB 용액이라는 지시약이 전부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BTB 용액은 참고로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각각 노, 초, 파 이렇게 색깔을 띱니다. 산성, 중성, 염기성 순서예요. 그 다음 첫 번째 이렇게 가로줄에는 증류수 깔았고요. 두 번째 가로줄에는 생콩즙 넣어줬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생으로 된 콩즙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로줄에는 콩즙을 이제 끓여가지고 뭔가 변화를 줘서 깔아주게 됐죠. 자, 그래 놓고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 1. 첫 번째 가로줄, 여기 첫 번째 가로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로줄에서 증류수는 초록색이었다고 합니다. 자, 산성, 중성, 염기성, 노초파라고 했는데 증류수는 이 첫 번째 가로줄에 증류수 얘 얘기하는 거예요. 증류수니까 당연히 중성으로서 초록색이 나타나겠죠. BTB 용액에 의해서요. 요소 용액과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의 오줌은 옅은 연두색이라고 합니다. 옅은 연두색이라는 건 초록색의 힘이 조금 미미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초록색보다는 살짝 노란색에 이제 가까이 간 그런 연두색이 나타났다는 뜻이죠. 그러면 살짝 산성을 띠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중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가로수가 어떻게 될지 요거를 이제 볼 건데, 여기는 이제 얘와의 차이는 요 놈의 생콩즙이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보시면 증류수는 노란색이었다고 합니다. 얘가 노란색이래요. 노란색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산성을 띄었다는 소리죠. 즉 우리가 뿌려준 생콩즙이 어느 정도 산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변화가 생겼어요. 자, 요소 용액과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의 오줌은 푸른색이라고 합니다. 푸른색, 노초파, 푸른색, 염기죠. 아니, 분명 우리는 산성을 어느 정도 띠고 있는 생콩즙을 뿌려줬는데 둘 다 염기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좀 따져보자면 여기 있는 요소들이, 사람의 오줌에도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소들이 생콩즙에 들어있는 효소가 있어요. 효소. 요 효소가 누구냐면 들어있는 요소들을 암모니아로 변형시켜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NH3라는 암모니아를 만들어줘요. 근데 중요한 건 요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 생콩즙에 들어있던 효소가 오줌과 용액에 들어있던 요소들을 암모니아로 바꿔줬는데 암모니아를 보니까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산성을 띠는 생콩즙을 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암모니아 때문에 푸른색을 띠게 됐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로줄은 이제 콩즙을 끓여가지고 뿌려줬을 텐데 콩즙에는 효소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효소는 열에 굉장히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끓이게 되면 그 효소가 다 죽어서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약한 산성을 띠고 있는 콩즙 그대로 증류수, 요소 용액, 콩팥 모두 다 노란색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리 보도록 할게요. 생콩즙에는 요소를 이제 가수 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물을 추가해서 분해한다는 뜻입니다.
분해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암모니아를 생성시키는 그런 효소가 들어있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제 유레이스라는 효소인데 또 다른 실험에서도 만나보게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염기성을 띈다. 그래서 BTB 용액에서 이렇게 푸른색이 나타난다 라고 아까 설명해 드렸고, 그러나 생콩즙의 효소는 끓이는 과정에서 열이 약점이라고 했으니까 변성이 되기 때문에 끓인 콩즙에 의해서는 요소가 분해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 아래 OX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의 오줌 속에는 요소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콩팥에서 요소를 버리는 배설 작용을 했을 거니까요. 두 번째, 생콩즙에는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존재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져 파란색을 띈다 그랬고요. 생콩즙은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의 오줌을 산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줌에 들어있는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해서 염기성으로 만들죠. 마지막, 끓인 콩즙은 요소를 분해한다. 끓인 콩즙에는 원래 생콩즙에 들어있던 효소가 열에 의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요소를 분해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콩즙으로 오줌 속의 요소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실험관 1에는 증류수만 넣었고요. 시험관 2에는 용액, 어떤 미지의 용액을 하나 넣었어요. 근데 생콩즙을 넣기 전에 모두 다 초록색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BTB 용액에 의해서 초록색이라는 건 중성을 띠고 있었다는 소리죠. 하지만 생콩즙을 넣었더니 노란색, 푸른색으로 변했다는 건데 생콩즙이 살짝 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산이 있었지만 용액 A는 푸른색이 됐습니다. 그 말은 염기가 됐다는 뜻이죠. 그럼 염기가 됐다는 건 염기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자, 용액 A에 있는 어떤 아이가 생콩즙에 있던 어떤 물질에 의해서 염기성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 말은 용액 속에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 요소가 이 생콩즙의 효소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염기성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바로 보기 보도록 할게요. A는 산성이다. A는 요소라고 했죠. 그리고 사실 요소인 걸 몰라도 애초에 초록색이었기 때문에 산성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니은 A에 요소가 들어있다. 우리 요소가 들어있다고 분석했고요. 시험관 1은 실험군이다. 지금 우리가 실험을 하고자 하는 대상, 주인공은 이 친구죠.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맹물을 타놨기 때문에 얘는 실험군이 아니라 대조군이 되겠습니다. 쪽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것은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하는 거니까 소화계가 되겠죠. 2번. 소장에서 최종 소화된 영양소는 소장 내벽의 융털로 흡수가 되고요. 3번. 세포는 이것을 이용하여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여기서는 요 분해하는 과정이 세포 호흡이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 4번.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뭐에 의해 폐로 운반되냐면 피를 타고 운반하죠. 즉 순환계에 의해서 운반이 되겠습니다. 5번. 폐와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 기체 교환은 ATP가 소모되지 않는 기차의 분합차에 의한 확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했고요. 에너지 소모 안 된다고 했죠. 6번. 소화계를 통해 흡수한 이것과 호흡계를 통해 흡수한 이것이 이제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의 조직세포를 리필해주는 거니까 소화계에서 영양소 흡수하셔야 되고 호흡계에서 산소 흡수하셔야 되겠죠. 7번.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이 될 거고요. 8번. 생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순호배는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작용된다.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그림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고 가부터 다까지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영양소를 흡수하니까 가가 소화계가 될 거고요. 산소 흡수하니까 나가 호흡계가 될 거고 온몸의 조직세포로 얘네들을 모아서 운반해 주는 거니까 다가 순환계가 되겠죠. 중단한 예상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는
각에서 구입한 세제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방, 녹말, 단백질이 모두 포함된 용액을 이제 동일하게 넣은 시험관에 세제 용액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도씨에서 30분간 이제 처리를 했다. 그래서 분해 상태를 볼 건데, 자, 초기 상태, 그리고 뭐 중간 상태, 최종 분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지방 있죠? 여기 지하철 노선도 같이 생긴 게 지방입니다. 지방이 갈수록 아무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 훅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녹말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애인데 녹말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네요. 마지막 단백질은 살짝씩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한번 쭉 줄어들고 또 일정하다가 마지막으로 쭉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세제에 들어있는 물질에 의해서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됐고 녹말은 전혀 변화가 없었네요. 자, 그럼 위자료를 통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은 뭘 거냐면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야 되니까 녹말에 대한 얘기는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 지방. 답은 4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의 이동 경로이다. 자, 모세혈관과 암주관이네요. 영양소 A는 수용성이 될 거고요. 영양소 B는 지용성이 되겠죠. 그래서 뭐 간문맥은 뭐냐면요. 간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생긴 혈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간으로 들어갔다가 간정맥,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그러면 이제 하대정맥 아랫부분에 있는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똑같이 암주관에서 들어온 아이들은 혈관이 아니라 특수한 간,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가슴관으로 옮겨졌다가 이제 상대정맥, 이제 심장의 윗부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영양소 A는 지용성, 수용성이라고 했죠. 암주관과 모세혈관은 연결되어 있다. 둘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미노산은 모세혈관 맞고요. 지방은 암주관 맞죠. 답은 3번. 식사 후 간문맥과 간정맥에서 혈당량은 동일하다. 틀렸죠.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영양소를 먹었기 때문에 간문맥으로 다량이 유입이 되지만 간에서 검문을 마치고 나서 적정량만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식사 직후에는 간문맥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영양소가 존재하게 되겠죠. 비타민 B와 C는 수용성입니다. 영양소 B와 같은이 아니라 영양소 A와 같은이 되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는 과정이다. 어떤 물질은 소화기를 통해서 오고요. 산소는 어딜 통해서 옵니다. 자, 물질 기억은 영양소가 되겠네요. 소화기를 통해서 오니까요. 또 산소가 오는 그곳은 호흡계가 되겠죠. 마지막 소화계와 호흡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은 순환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호흡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온몸으로 리필을 해주러 가겠죠. 자, 폐는 가에 속한다. 폐는 호흡계에 속한다. 맞고요. 나는 순환계이다. 가운데 순환계 맞고요. 기억, 영양소의 최종 소화 산물은 소장의 융털로 흡수된다. 맞죠? 답은 5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소화계와 배설계의 일부를 각각 나타냈고 A씨는 콩팥 간 소장 중 하나이다. 요거 분배하는 건 너무 쉽죠? A는 간이겠네요. 그리고 B가 소장이 될 거고요. 마지막 C가 콩팥이 되겠죠. 포기 볼게요. A에서 요소가 생성된다. 간에서 요소 생성 맞죠? 소화계임에도 불구하고 배설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다. B에서 즉 소장에서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난다. 맞고요. 마지막 콩팥을 거쳐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간다. 네, 콩팥 여기를 이제 거쳐가지고 여과가 끝나면 얘네들이 쭉 모여가지고 방광을 통해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 콩팥을 거친다는 말이 맞는 말이겠죠. 답은 5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세포호흡에 이용되고 노폐물이 배설되는 과정을 그렸다고 해요. 기억 니은 디귿은 물, 요소, 암모니아라고 했는데 일단 단백질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기억이 암모니아가 되겠죠. 그 암모니아가 간에 거쳐서 만들어진 니은이 요소가 될 거고요.
탄단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CO2랑 물이겠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한 물질 맞고요. 니은은 요소라고 했고, 디귿, 물은 지방, 포도당, 아미노산이 세포호흡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맞죠. 기니딘은 모두 혈액에 의해 운반된다. 자, 지용성 물질이 이제 심장으로 갈 때 림프관을 통한 거 말고는 전부 다 순환계인 혈액에 의해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의 흡수와 운반과 관련된 사람의 기관계, 소수노배 중에 하나겠죠. A, C는 각각 소, 순, 호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 그림만 보셔도 됩니다. C는 지금 폐 모양이 있죠. 그러면 순환계가 되겠고요. B는 지금 위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화계가 되겠죠. 마지막 A는 심장 모양이 있으니까 아까 잘못했네요. 얘가 순환계고 얘는 폐니까 호흡계겠죠. 바로 보기 볼게요. A, 순환계에서 흡수한, 순환계는 흡수하는 게 아니라 운반해주죠.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소화계와 호흡계를 통해서 흡수한다. 소화계에서 영양소, 호흡계에서 산소 흡수하는 거 맞죠? A, 순환계의 심장에서 호흡계 폐로 가는 혈액에는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심장에서 폐로 가는 이유는 산소를 리필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영양소의 흡수 과정과 세포호흡으로 생성된 노폐물이 체내 이동 과정을 나타냈다. 가나는 모세혈관과 암죽관이라고 합니다. 소장 용털에서 모세혈관과 암죽관이라고 했는데 여기 포도당 수용성 영양소 있죠? 그러니까 가가 모세혈관, 나가 암죽관이 되겠죠. 그 다음 기역과 니은은 각각 아미노산과 지방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기역이 아미노산, 암죽관으로 흡수된 이 친구가 지방이 되겠네요. 마지막 A부터 C까지는 콩팥, 간, 폐라고 했는데 자, 암모니아는 간으로 가서 요소가 되어야 하고요. 요소는 콩팥으로 가서 여과를 진행해야 되고 또 이산화탄소와 물은 기체의 상태로 폐로 가서 이제 날숨으로 나간다고 했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암죽관, 나는 모세혈관 반대로 얘기했네요. 틀렸고요. 기역과 니은, 아미노산과 지방 모두 구성 원소에 탄소와 수소가 있다. 그쵸? 기역은 아미노산이니까 이제 탄소, 수소, 산소에 단백질만 가지고 있는 질소가 추가로 있고요. 얘는 여기 CHO까지만 있다고 했습니다. 단백질은 질소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는 특징. A, B, C 모두 배설계에 속한다. 자, A는 간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간은 암모니아를 요소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간은 소화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순환계와 호흡계이다 라고 했는데 가 보시면 기체들이 드나들고 있죠? 그럼 당연히 호흡계가 될 거고요. 가운데서 많은 기관들을 이제 서로 중개해 주고 있네요. 그럼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순환계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가는 호흡계, 나는 순환계 맞고요. 심장은 가, 호흡계에 포함된다? 아니죠. 순환계죠. 가로 들어온 산소, 호흡계로 들어오는 산소가 순환계로 이동할 때 에너지가 소모된다. 아니죠. 분합차에 의한 확산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